자, 1번부터 보면은, 자, 1번은 일단 뭐 기본 문제니까, 자, 별 하나. 자, 문제에서 Z가 마이너스 그 작다 했으니까, 자, 요거는, 자, 기본적인 내용이지.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Z고, 저희 가운데 센터가 빵이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요 부분의 면적이 되지. 자, 요 부분에, 자, 요 부분 넓이 구하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자, 전체, 여기 0.5지. 자, 반의 넓이가 0.5니까 0.5에서 자, 0부터 2까지를 빼면 되겠지. 0부터 2까지 넓이가 나와 있지. 0.4772가 되니까 자, 요거 빼주면 0.0228 돼서 자,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자, 두 번째도 별 하나. 자, 충분히 크지? 충분히 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고? 자, 정규 분포로 자, 근사시킨다 그래. 자, 그래서 NP니까 5분의 곱하기 100 하니까 요거 20이 되지. 20이 되고 다시 요 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16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분산이 16이 되지. 자, 그래서 정규 분포 P, Q니까 P 값이 20이 되고 Q 값은 16이 되니까 더하면 36이 되겠지. 정답 4번이 된다. 자, 다시 3번 문제 보면 자, 3번도 일단은 쉬워. 자, 여기서 정규분포 32, 자, 평균이 30이고 표준편차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자, 평균 불변의 법칙이지. 자, 얘가 바로 누구냐면 EX지, EX. 즉 다시 말해서 EX 바하고 EX는 값이 같아. 이건 모평균, 이건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자, 그러면 요 값은 32가 나오는 거고. 자, VX 바라는 거는 원래 분산 VX 있지. VX를 표본의 크기. 자, 16으로 나눠줘야 되지. 원래 분산은 자, 25가 되니까 그럼 이건 16분의 25가 되겠지. 요건 25가 된다. 자, 그래서 자, 32 곱하기 자, 16분의 25를 해주면 요 지워지니까 자, 계산하면 5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다시 또 4번으로 가서 4번도 일단 뭐 별 다 하나야. 앞에 지금 다 쉬워. 자, 일단은 자, 이 문제에서 자, 표준편차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지. 자, 요거는 원래 표준편차 있지. 원래 표준편차 4가 있으면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자, 루트 n분의 4가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야. 여기 0.2보다 작다 했으니까 0.2를 계산하면 5분의 1 되지. 양변에 그냥 5루트 n을 다 곱해버리면 자, 곱하면 20이 되지. 여기 20이 되고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n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은 400보다 커야 되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400. 자, 다시 이제 5번으로 넘어와서 자, 5번은 다시 한번 개념 설명 좀 해보면 자, 모평균 m이라는 거는 표본평균 x바, 표본평균 x바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신뢰 지수 뭐라고 얘기하지. 뭐 95%면 1.96이 되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모표준편차.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모표준편차. 자, 이번 기본 공식이지.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자, 평균이 m이고 자, 표준편차가 시그마지. 신뢰도를 알파 퍼센트를 하고 자, 신뢰구간 길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는 거야. 자, 표본평균이 x바야. 표본평균의 분산이니까 표본평균의 분산은 자, 우리가 표본평균을 자, 이게 지금 자, 표본평균 분산을 물었으니까 요거를 지금 다시 키워쓰면 표본평균의 분산은 자, 요거는 원래 모분산 vx 있지. 모분산을 n으로 나눠줘야 되지. 자, 그래서 표본평균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더 작아지지. 자, n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요 n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요 값은 더 작아져 버리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지. 자, 니은 보면은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올라가면 자, 이게 지금 D 빼기 C가 바로 신뢰 구간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실내 구간이지. 원래 실내 구간이 B 빼기 A였단 말이야. 근데 B 빼기 A인데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면 실내 구간이 길어져. 신뢰도를 높이면 여기는 요 실내 요 값이 막 1.9에서 2.58로 커지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 길이도 길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 더 실내 구간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야. 디귿 보면은, 자, 디귿 보면,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여기는 요 값이 고정됐단 말이야. 여기 이 부분이 이 숫자를 지금 일정하게 맞춰버리겠다는 거지. 일정하게 해버리면, 크기가 4n 돼버리지. 자, 표본 크기가 4n 돼버리면, 4n으로 늘렸을 때 신뢰관을 이렇게 잡으면, 요거 신뢰관 길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다시 한번 공식을 써서 확인해야 되고, 자, 그러면 f 빼기 2라는 거는, 자, 우리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 크기가 4n이냐. 그러니까 요 공식 쓰면,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겠죠. 그것도 한번 정리할까?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은 2 곱하기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니까 요거를 1.9를 K로 쓰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있지. 여기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야. 즉 B 빼기 A를 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F 빼기 2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그대로 K 써주고 루트 n 대신에 루트 4n을 넣어주는 거지. 루트 4n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다시 요거는 이제 값을 그대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시그마지. 자,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요 값하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래. 4분의 1이구나. 4분의 1 곱하기 B 빼기 A니까 이때 여기 보는 거지. 얘도 곱하기 2 곱하기 신뢰도가 일정하니까 얘도 같은 값이 되겠지. 얘가 K면 얘도 K가 될 거야.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 값이 같냐 물어보는데 당연히 다르지. 2K 지우고 2K 지우고 시그마 지우고 시그마 지우면 왼쪽은 자, 루트 n도 지워지는 거지. 왼쪽은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데 오른쪽은 지금 4분의 1 돼버리지. 그래서 요 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틀린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려. 정답이 되는 거는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다. 요것도 뭐 이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 뭐 별 2개 정도. 왜냐하면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다음번 시험 때도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기역 니은 등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내. 자, 무슨 말 알겠지? 뒤에 또 하도록 하고 다음 이제 6번 문제로 가자. 자, 6번 문제를 보면 자, 어느 고등학교가에서 등교할 때 보면은 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을 따른다 했지. 그러면은 x 하나 만들어 두고 자, 평균이 30분이 되고 표준 편차가 4가 되지. 자, 여기 x라는 건 지금 등교 그러니까 시간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자, 소요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자, 9시 등교 시각이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시 24분에 출발했어. 그럼 이 사람이 지각을 한단 말은 지금 24분이고 9시니까 지금 54에서 24를 빼면 몇 분이야? 36분이지. 36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등교 소요 시간이 36분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지각이지. 자,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P하고 Z 고쳐주고 36에서 30 빼면 6이 되지. 6을 다시 4로 나눠주면 4분의 6. 자, 그럼 이거는 1.5가 되는 거지. 요거는 1.2분의 아니구나. 2분의 3이니까 4분의 지금 이게 4분의 다시 4분의 자, 30 빼기 아까 평균이 36에서 30 빼기 6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분의 3이니까 1.5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5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5보다 큰 부분이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0.5에서 1.5까지를 빼면 되는 거니까 0.4331을 빼주면 돼. 자, 빼주면 0.0668이 나오지. 0.0668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이것도 뭐 굳이 별을 안 오갔나? 이것도 별 하면 이 정도는 하나. 우리 저번 시험 범위가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아. 저번 시험 범위인데 잠깐 좀 들어와 있지. 자, 7번도 보자. 이것도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 일단은 뭐 생긴 게 조금 이게 좀 어렵게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별은 3개 하기로 하고 내용 자체는 게 없는데
자, 일단 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 이걸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정기분포로 바꾸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요거 x가 되는데 얘도 정기분포로 바꿔주면, 자, np니까 요 20이 되지. 그래서 20으로 바꿔주고 20, 20 곱하기 5분의 4 해주면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되지. 이렇게 고쳐주고, 자, 얘가 지금 y인데 얘도 좀 바꿔주면 np 곱하면 이거 곱하면 45가 돼. 45가 되고, 그 다음에 45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면 36이 돼가지고 6의 제곱이 돼. 자, 세 번째 여기 좀 w자. w도 다시 고쳐주면 n이 되고, 자, 다시 5분의 1 곱하기 400 하면 80 되지. 80,8의 제곱이 돼. 자, 그럼 다시 이걸 보는데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소 관계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작은 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첫 번째 거는, 자, 요 식에다가 전부 다, 자, 이거 100, 자, 100을 곱해버리자. 양변에 다 100을 곱해. 절대값 안에다가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해. 자, 100을 곱해주면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자, 당연히 이제 절대값 x만 남아버리겠지. 5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이 되지. 요게 20이 돼가지고 요렇게 되고, 다시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25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이게 값이 얼마 돼? 얘는 8 되지. 8. 자, 8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그럼 일단 다시 우리가 표준한다 생각했을 때, 자, 벌써 좀 평균을 뺐단 말이야. x 빼기 20이 보이죠, 여기에. 그럼 나는 여기다가 당연히, 자, 표준 편차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표준 편차 4니까, 자, 양변을 또 이렇게 4로 나눠줘 버려. 나눠주면, 자, 요 식이 뭐가 되냐면 p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자, 표준화돼서 절대값 z가 돼버리지. 자, x에서 20을 뺐어. 20을 빼가지고 4로 나눴단 말이야. 자,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돼? z가 돼버리지. 평균 빼고, 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건 z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값이 2가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양변에 다 뭘 곱해주냐면, 양변에는 다 200. 자, 여기도 225를 곱해주고 여기도 225를 곱해줘. 자, 그러면 얘도, 자, 얘가 y가 되고, 자, 225를 곱하면 이것도 얼마가 나오냐면, 자, 평균 45를 일부러 맞춰놨어요. 이렇게 45를. 자, 그리고, 자, 여기다 40, 여기도 마찬가지야. 225를 곱해주면 9가 돼. 자, 동일한 방법으로 얘도 그러면은, 자, 표준 편차 6으로 나눠줘야겠지. 자, 그래서 6으로 이렇게 나눠줘. 자, 그럼 다시 요 식이 뭐가 되냐면 p가 되고, 자, 절대값 z가 돼버리고, 6분의 9니까 이거는 2분의 3. 그래서 1.5가 되지. 1.5.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 안쪽에다가 400을 곱해. 여기 4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400을 곱해주고. 자, 그럼 얘가 p가 되고, 자, w가 되고, w 빼기, 자, 이거 80이 되겠지. 8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곱하면 얘는 2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20이 되지. 자, 그럼 다시 이것도, 자, 양변을, 자,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8로 나눠줘. 자, 이렇게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8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이제 값이 얼마 되냐면 p하고, 자, p하고 z가 되고, 절대값 z가 돼서, 자, 이거는 그러면, 자, 이거는, 자, 2분의 5가 되니까 2.5가 되지. 2.5가 된다. 자, 이것만 보면 이제 대소관계 나오지. 당연히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가장 값이 작게 나오는 건 1.5가 이거 제일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니까 기억, 그 다음에, 자, 디귿.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순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자. 8번을 보면, 자, 8번 보면,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500명이지. 500명. 자, 일단 이것도 일단 뭐 대소, 아니, 이거 일단 별 2개 정도 하자. 자, 500명 있는데, 자, 항상 어느 정도 좀 어떤 그 문장 이해력이 좀 있어야 돼. 그 통계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자, 500명을 차례순으로 이제 세워서 A, B, C, D.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지금 100명씩 넣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룹을, 5개 그룹을 나눴단 말이야. 자, 100명 되도록 배치한다. 자, 이 그룹이면 키가 제일 작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 키가
자, 이 그룹에 속하려면 키가 몇 센치 이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은 이거 키가 되겠지. 키가 되고, 자, 평균 키가 168이야. 168이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지. 자, 그러면 나는 자, 요 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가 자, 작아야 되는 거잖아. 자, 내가 구하려는 건 뭐 K라 하자. K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K보다 작다는 말은 전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5분의 1이 되는 거지. 요 값이 5분의 1이 돼야 돼. 자, 요 집단에 들어갈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자, 그럼 다시 이것도 표준화를 좀 시켜주면, 자, 그러면 5분의 맞지? 168 빼기 K가 되지. 168 빼기 K가 되고, 요 값이 0.2가 나와야 되고, 자, 그럼 다시 요렇게 표준화를 좀 시켰으니까 요 값이 센터가 0이면, 자, 여기는 요 값을 내가 별로 놨을 때 0.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있어야지. 요 부분이 지금 0.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0.3이 나와야 되지. 자, 표에서 0.3이 나온 걸 찾았더니 0.84야. 그러니까 여기는 0.84가 되는데 지금 부호가 음수가 되지. 자, 그래서 5분의 168 빼기 K가 마이너스 0.84가 나오는데, 그럼 다시 168 마이너스 K, 자,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자, 0.84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2가 나와. 4.2가 나와서 자, 문제에서 구하는 자, K는 자, 두 개 168에서 4.1을 더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163. 자, 168이 잠깐만 해서 여기 잘못했네. 자, 168.K가 아니고 이게 지금 K에서 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 자, 이것도 근데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 것 같아. 자, 168 돼서 이거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자, 순서만 좀 바꾸면 되겠다. 여기가 K 빼기 168 돼야 되지. 자, 이것도 반대로 K 빼기 168 되고 넘기면 168에서 4.1을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빼주면 값이 163.8이 나오지. 그래서 정답이 2번에 나온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있으니까 다 우리 하고 간다. 자, 다시 이제 9번 문제 봐. 9번 문제 보면, 자, 다시 9번 문제 보자. 자, 일단은 자,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바로 a 더하기 b는 6분의 5가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겠고, 그 다음 다시 2x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해서 곱해주면 0이 되지. 이거는 0 되고, 그 다음 다시 이거는 4b가 되지. 4b가 되고, 자, 이건 제곱하면 16 곱하기 6분의 1이지. 그래서 6 곱하기 16이 되지. 자,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6이 나오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분의 8 되니까 4b가 3분의 16 빼기 8이니까 3분의 8 되고, 자, 그럼 다시 b가 4로 나눠버리면 3분의 얼마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되지. 자, 그래서 b 값은 3분의 2란 걸 알겠단 말이야. 그럼 다시 a도 구할 수 있지. 자, b가 3분의 2였으니까 요거 3분의 2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6분의 5가 되는 거고, 2 곱하니까 4 되니까 6분의 5 빼기 6분의 4 되니까 6분의 1 되지. 그래서 a도 6분의 1이란 것도 구했어. 자, 다음 문제. 자, 표본 크기가 n이 16이 되는 거지. 표본 크기 n이 16일 때, 자, 표본 평균 x바의 요 값을 구하려는데, 분산해서 요 값이 있으니 요건 제곱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제곱하면 4 곱하기 자 15가 되지. 4 곱하기 12, 그다음에 분산 vx 바가 되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60이 되는 거고, 다시 자, 분산 vx 바는 원래 표본 크기 16으로 나눠주는 거지. 원래 분산을 16으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약분하면 4분의 얼마야? 4분의 15가 되지. 자, 다시 또 분산은 자, 우리가 자, 제곱의 평균에서 다시 빼기 평균 전체의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5 곱하기 요건 3분의 16이었지. 3분의 16이었고, 자, 평균값을 또 구해야겠네. 평균값 구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저 평균을 좀 구해보면, 평균은
자,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빵이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분의 4가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4 3분, 어차피 이거 3분의 2지. 다시 3분의 2니까 자 3분의 얼마야?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평균 2의 제곱은 4가 되지. 4가 되니까 자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자 3, 4, 10이니까 3분의 4가 돼서 뭐 계산하면 뭐 약분 되니까 5가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5가 정답이 된다. 자 이것도 별 하나 반 두 개 정도. 자, 항상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문제를 자 넘어가서 다음번 문제를 보자. 이제 10번 문제를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것도 일단 뭐 별 기본 문제니까 뭐 하나 정도로 하고 자 하나 정도만 해주자. 자 정규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 그래서 그걸 x바라 했지. 자 그럼 x바를 자 여기다 쓰면 살까 그냥 x바란에는 자 평균이 50이었지. 잘 안 보이나?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써가지고 자 x란에는 자 평균이 자 50이고 자 8의 제곱이었지. 자 근데 이거를 자 16개를 뽑았으니까 지금 표본의 크기가 n이 16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는 자 그럼 평균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50이 되는 거고 자 이거 4니까 루트 16이 4지. 4분의 8 2의 제곱이지. 자 요렇게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또 y도 있어. 자 그랬더니 y는 자 y도 표현해볼까? y는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해보자. y는 자 평균이 75가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이야. 시그마 제곱인데 얘는 표본의 크기 n이 25가 돼. 그러니까 25가 되니까 그럼 그대로 자 이 y 표본 평균은 자 y 바가 되지. 표본 평균 y 바는 자 평균 변화 그대로고 자 표준 편차는 5분의 시그마가 되지. 그래서 5분의 자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 자 이거 고쳐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요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p하고 자 바로 표준을 해보라죠. 이거 다시 표준을 해주면 z가 되고 자 53에서 자 이걸 보고 바꿔야 되지. x바 쪽이니까 요걸 보고 바꿔야 돼. 53에서 50을 뺄 거 아니야. 그럼 3이 되지. 3이 되는데 자 표준 편차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더하기 p 그 다음에 y도 요것도 표준화시키면 z가 되지. 69에서 자 얘를 빼야 되지. 69에서 75 빼면 마이너스 6이 되지. 마이너스 6을 다시 5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지. 요 합이 1 나온다는 거야. 근데 자 표준화 이제 우리가 정기분포 곡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자 2분의 3이 여기 있단 말이야. 2분의 3이 여기 있는데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이 부분이지. 자 다시 더해서 1라운드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자 여기는 요 값은 누가 돼야 돼? 자 얘도 값이 서로 얘가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지금 대칭 구조를 좀 봐야 돼. 저 왼쪽에 있는 애가 여기란 말이야. 요 색이지. 근데 얘도 작은데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자 요 비어있는 부분이 얘가 좀 채워가지고 완전히 얘를 만들어 버리겠지.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0이 되나? 자 30이 되는 거지. 시그마분의 30이라는 요 값이 누가 돼야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하면 얼마 돼? 자 그러면 자 이 계산 3 약분해 버리면 자 그리고 대각선 곱하면 시그마가 되고 얘는 그럼 얼마 돼야 돼? 자 그러면 자 얘는 2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시그마 값이 2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구하는 게 뭐냐면 자 y가 자 요 값을 구해보자. 조금 내려서 자 y바가 7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p가 되고 z로 고쳐주고 자 y바니까 우리가 요거 보고 고쳐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표준 편차 우리 방금 20 구했지. 요 20을 구했으니까
요 값이 누가 되냐면 이제 4의 제곱이 되는 거지. 4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 4가 되는 거고 71 빼기 얼마야? 71 빼기 7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p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자,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쪽은 다 채웠으니까 0.5가 되는 거고 다시 0부터 1까지 값을 찾으면 되지. 0.3413이 돼. 그거 더해주면 0.8413이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0.8413이야. 자, 해놓고 보니까 하나는 좀 그렇네. 자, 이거 두 개 정도 다시 올려주자. 자, 그럼 다시 이제 11번 문제 봐. 자,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어느 지역에서 자, 이것도 보니까 별 한 두 개 정도. 자, 보면 자, 표준 편차가 일단은 180인 전기분을 따른다 했지. 표준 편차 시그마는 180이고 모평균을 95% 신뢰도가 95%지. 자, 그다음에 요건 좀 외워도 이거는 그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차이 있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할 테니까 잘 봐. 우리가 신뢰 구간 공식을 보면 m은 자, 표본 평균 x 바가 있고 다시 또 여기 x 바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1.96 같은 뭐 어떤 값이 있지. 이걸 k로 할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맞지?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잖아.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신뢰 구간의 뭐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되는 거지. 자, 빼버리면 우리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요 길에 딱 반이 있지. 반. 즉 다시 말해서 딱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 값. 왜냐면 요게 모평균이고 이게 표본평균이야. 얘만 딱 넘어가 버리면 얘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자, 요 식을 잘 봐야 돼. 얘에서 얘가 넘어가 버리면 m 빼기 x 바가 되고 그 값이 바로 이렇게 되잖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바로 한국말로 모평균이고 얘가 표본평균이야.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자,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모평균과 저기 있는 거 표본평균의 뭐다? 차라는 말이 보이지. 그러면 요거의 딱 반이야. 반. 이것도 기억에 둬. 자, 기억에 둔다. 자, 그걸 알았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거잖아. 요거. 신뢰구간 길이 반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1.96을 써야겠지. 1.96 쓰고 다시 루트 n 쓰고 모표준 편차 가르쳐준 거 180을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자 58.8보다 작다고 했지. 양변 루트 n 곱해버리면 루트 n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소수가 보기 싫으면 양변에 뭐 100을 곱해버릴까? 100 곱하면 196 되고 얘는 180 되고 얘는 100 곱하면 5880 되겠다. 5880을 자 이렇게 나눠 버리면 자 로트에만 남아야지. 근데 이게 의외로 계산이 좀 빨리빨리 되니까 영원하게 지워버리고 뭐 대략적으로 뭐 6으로 나눠볼까? 6 나누면 3 되고 6 나누면 얼마야? 6을 나누면 자 9가 되고 6, 9, 14 다시 98 되네. 자 98을 또 2배 해주면 값이 얼마냐면 이 2배 해주면 또 196이네. 남아있는 게 2하고 3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럼 요 값이 지금 저희가 6이 되는 거지. 루트 n이.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n 값은 36보다 크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원래 잘은 안 내는 건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거는 신뢰관 길이의 반이야. 그렇게 항상 알아두고 요 전체 길이에 딱 반이 있지. 요 부분을 우리가 모평균과 신뢰 구간의 자 표본평균의 차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우리가 12번으로 가보면, 자, 12번. 자, 12번도 보면서 하자. 일단 좀 다 지우고. 자, 일단 12번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난이도 표시하면 이것도 뭐 일단 뭐 다 두 개가 되겠지. 자, 어느 지역에서 수확한 자, 사과의 무게가 X가 전기온포를 따르고 자, 사과 중에서 임의로 36개, N이 36이지. N이 36개의 자, 무게를 표본평균 x 바를 할 때 다음 조건을 따라간다 했어.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써보면은
X란에는 X란에는 지금 평균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를 보면은 봐봐. 지금 표준 평균인데 어쨌든 정규분포 곡선이야. 근데 정규분포 곡선인데 130보다 클 확률하고 여기잖아. 150보다 작을 확률이 서로 같다 했단 말이야. 자, 한쪽은 무슨 말 알 거야. 한쪽은 130보다 클 확률하고 이 부분이지. 한쪽은 150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30과 150 사이에 평균이 있다는 소리지. 이 평균이 바로 140이 평균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나가 가르쳐주는 거는 뭐냐면, 자, X 바라는 표본 평균은 140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표본 평균과 모 평균 EX는 똑같단 말이야. 평균 불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가 140이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 크기 N을 36개 뽑았지. 그럼 다시 이건 X 바가 되고 N 되고, 자, 평균 140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6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6분의 시그마 된다. 이거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를 봐서, 자, 다시 이제 가주권을 봐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소리지. 가주권이. 자, 이것도 표준을 바로 시켜주면 P가 되고 X가 Z로 바뀌겠지. Z로 바뀌고 150에서 140을 빼. 자, 150 빼기 140은 자 10이지. 그럼 시그마분의 10이 되겠지. 시그마분의 10이 되고, 그 다음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이니까 다시 플러스 Z가 1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표준 이거 정균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가운데가 좀 센터인데 Z가 1보다 크다야. 자, 크다가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이지. 오른쪽 부분 넓이인데, 자, 얘는 어떤 값보다 작다야. 그래서 두 개가 확률이 지금 넓이 1을 만들어야 되지. 자, 그 말은 즉슨 얘랑 값이 어쨌다? 같다는 소리지. 같다. 자, 그래서 자 시그마분의 10하고 1 값은 같으니까, 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다시 이제 구하는 게 지금 뭐냐면, 자 X바가 143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란 거지. 자, 요것도 다시 표준을 좀 시켜주면, 자 X바니까 요거 보고 바꿔야 돼. 자, 143에서 140을 빼. 자, 그 3이 되지. 3을 다시 6분의 자 시그마로 나눠야 되지. 이렇게 나눌 거니까, 자 시그마 값 우리가 알고 있지. 지금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계산을 해버릴까. 자, 이게 지금 10이야 10. 자 10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자 Z를 써주고, 자 그럼 얘가 자 10분의 63 18 되지. 자, 그러면 얘가 결국 1.8 되는 거지. 1.8. 그래서 Z가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다시 이제 1.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8이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게 지금 이 부분 넓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0.5는 다 채웠지. 0.5는 다 채웠고, 다시 1.8까지 1.8까지가 0.4666 되는 거지. 그러면 0.9661 되겠지. 자, 그래서 9641이구나. 4641이구나. 4641 자, 더하면 0.964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다시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면, 자 일단 이런 것도 말뜻 이해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 왜 1.96이 나왔는지, 95, 자 1.96, 2.58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줬지. 자, 그럼 다시 이 문제 보면은, 자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을 A 빼기 B라고 하자 했지.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자 그러면, 물론 이것도 모르면 별이 3개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80%의 신뢰도를 만들으라 그러면, 자 반땡 때려 가지고, 만약에 이걸로 할까? 여기 88% 보이니까 88% 해보자. 88%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여기 확률 0.44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0.44 더하면 0.88 나오지. 그러기 위해서는 1.56을 잡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88% 신뢰도로 했을 때 신뢰도 값, 신뢰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0.88의 반땡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자. 다시 보면, 자, 일단은, 자,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걸 A 빼기 B로 했지. 자, 그리고, 자, 식을 세우면, 자, 4분의 5를 먼저 써놓고, 자, 이게 B 빼기 A가 보이니까, 자, 알파 퍼센트 추정한다 했으니까, 그럼 다시, 자, 우리 신뢰관 길이 공식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뭐, 나도 몰라, K를 하고, 그 다음에, 루트, 표본끼 루트 n분의 얼마야? 루트 n분의 모 표준분자 시그마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D 빼기 C는 94%야. 94% 신뢰, D 빼기 C가 신뢰관 길이가 되는 거니까, 신뢰관 길이 공식은, 자, 앞에서 했었어. 2 곱하기, 이제는 94니까 94에 반띵을 해. 94에 반띵이 얼마 나오냐면 0. 얼마 나와? 0.47 나오지? 0.47. 자, 40, 그러니까 0.47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 1.95를 잡아야 되는 소리지. 그래서 1.95로 잡아주면 돼. 1.95로 잡아주면 0.47, 아까 우리 그림에서 0.47, 0.47 두 개 더해서 94가 나온다는 소리야. 자, 똑같은 표본의 크기를 썼고 같은 모집단이니까 요 값은 다 같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계산 지워버리고, 다 지우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자, 이쪽 K만 남아있지. K는, 자, 1.95를 4분의 곱했으니까 5분의 4를 곱해줘야 되지. 자, 그래서,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자, 1.56 나와. 1.56 나와. 자, 1.56 나오니까 바로 1.5 나왔네. 자, 우리 1.56 나왔더니 요 값이 1.56이야. 그러면 다시 0.44니까 우리가 처음 했던 그게 바로 답이 돼버리네. 88% 신뢰도 되겠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4번 보자. 자, 14번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중요한 문제야. 자, 뭐 2개에서 3개까지 될 수 있는데, 뭐 2개까지만 하고, 어떤 멜론이 있는데, 멜론에, 자, 한 개의 무게가 2.7kg이고, 표준 편차가 0.4라 했지. 그러면, 자, X 써주고, 자, 그러면 평균이 2.7,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4의 제곱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멜론을 16개씩 한 상자에 담아. 그러니까 16개씩 뽑는 소리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6개씩, 자, 이걸 우리가 뽑아서 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16개로 보는 거지. 그러면, 자, X 바라는 거는 16개의 평균 하나의 무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 무게는 2.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루트 16이 4니까, 자, 4분의 0.4하면 0.1의 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16개가 담긴, 자, 상자의 무게가 A kg 이하이면 불량품 판정으로 받는다고 한다. 자, 그랬지? 그때 그 불량품의 확률이 0.0228이야. 자, A 값을 구하라 문제니까. 그러면, 자, 봐보자. 자, 여기서 X 바라는 거는, 자, 16개 평균 한 개의 무게가 2.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16을 곱해주면 한 박스의 무게가 되는 거지. 한 박스의 무게가 A kg 이하가 된다 했지. 요 확률이 0.0228이 나온다 라고 하면 돼.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자, X, 자, 16으로 나눠주면, 자, 16분의 A가 되는 거고, 다시 이거를 표준화 시켜주면, 자, X반은 Z로 바꿔주고, 자, 다시 그러면, 자, 16분의 A 빼기, 자, 2.7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1이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자, 요렇게 해서 요 확률이 이제, 자, 0.0228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면, 자, 가운데가 0인데, 자, 여기는 요 값 있죠. 요걸 내가 뭐 별이 해보자. 별 위치가 작다니까 여기 왼쪽에 있어야겠지. 여기 바로 저 별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기 자, 확률 넓혀야 되지. 0.028 되지. 자, 그럼 다시 0.028 되려면 여기가 0.477이 되지. 0.477이가 돼야 되니까 요 값이 바로 2가 되는 거지.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계산해주면, 자, 16분의 a 마이너스 2.72, 자,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다시 16분의 a가 2.7에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여기 지금, 자, 이게 0.1을 곱해야 되니까, 요게 0.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0.2가 되지. 자, 그럼 다시 계산하면, 자, 요거 계산하면 2. 얼마 나와? 2.5가 나오지. 2.5가 나오고, 다시 양변에, 자, 16을 곱해주면 16 곱하기 2.5 해주면 40이 되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40. 자,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15번 문제 보면은, 자, 요것도 별, 뭐, 일단은 요것도 별을, 자, 2개, 3개까지 갈 수 있겠다. 자, 주사위 1개,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한 번 던졌을 때, 자,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자, 2, 3, 5가 나온다는 소리지. 소수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 40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10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했지. 자, 그럼 4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보면은, 주사위도, 자, 소수 2, 3, 5가 나와야 되지. 2, 3, 5가 나와야 되니까 그 확률부터 먼저 구해버리면, 그 확률은, 자, 일단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지. 그리고 동시에 동전이 또 앞면이 나와야 돼. 그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자, 요 확률은 그러면 4분의 1 되지. 자, 요거는 40점을 얻을 확률이야. 요 확률은 40점을 얻을 확률이야. 얻을 수 있는 확률이야. 자, 그러면, 자, 이 게임을 192번 반복한단 말이야. 자, 독립시행을 하지. 192번 반복하니까,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는 이항무포야. 192번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자, 40점을 얻을 확률을 4분의 1을 써줘. 자, 그러면 내가 확률 변수 x로 놓으면, 얘는 그러면, 자, 40점을 얻는 횟수가 되겠지. 40점을 얻는 횟수가 된다. 자, 충분히 크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얘는, 자,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 볼 수 있지. 그래서 192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48이 나오고, 자, 그리고 다시 48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36이 되니까 6의 제곱이 돼. 자, 그럼 다시 또 점수가 1140점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40점 얻을 횟수가 x니까, 자, x번 나왔으면 점수는 40점을 먹고, 자, 그렇지 않은 192 빼기 x는 요 나온 횟수만큼은 10점을 잃어버리겠지. 자, 그럼 여기 바로 이제 다시 확률 변수 y, 이건 지금 점수가 된다. y는 점수야. 자, 그럼 다시 계산하면 이거는 50x가 되고 마이너스 1900, 자, 1920이 되는 거지. 자, 이 점수가 1140점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114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50x가 되고, 자, 다시 1920 더하기 1140을 해줘. 자, 그럼 이게 3000, 자, 3000 얼마야? 3060이 되지. 3060이 되니까 요거 계산해버리면, 자, x가 61.2보다 작아야 돼. 61.2보다 작다라고 되지. 자, 그러면 이제 x가 요거보다 작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우리가 이제 구할 확률은 x가 61.2보다 작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자, 앞에서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x를 z로 바꿔주고 61.2에서 48을 빼줘. 자, 빼주면, 자, 그러면 저게 13.2가 나와. 13.2가 나오고 다시 표준편차 6으로 나눠줘. 자, 이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문 경우인데, 자, 이렇게 냈어. 참 문제를 참 거시기하게 냈어. 자, 그럼 다시 z가 13.2를 6으로 나눠주면 값이 2.2가 돼. 그래서 2.2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2.2보다 작아야 되지. 자, 2.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요번 확률 되는 거지.
자, 그래서 0.5 더하기 자 2.2 값을 보니까 0.486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0.5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5를 더해주면 0.986 하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16번도 일단은 뭐 별 뭐 3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모의고사 기출에 몇 번 나왔던 내용인데 조금 이번 시험 범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 일단 확률 변수에 x가 있는데 x가 지금 평균이 50이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 2지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죠. 그래서 얘는 fx는 이걸 따라가.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m이고 자,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이야. 그리고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는 gx가 돼. 자, 일단 우리 주목할 거는 여기서 자, 표준 편차 같기 때문에 당연히 두 그래프는 포개질 수 있는 그림이야. 평행 이동 관계라고 했지. 자, 그리고 다시 가주권 보는데 자, 일단 여기서 자, x라는 애가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이 50이야. 50인데 50보다 클 확률은 자, 정확하게 반을 채워버리니까 요 왼쪽에 있는 확률은 그냥 0.5가 되지. 즉 다시 말해서 자, 왼쪽 확률이 0.5가 돼.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25보다 클 확률이 0.5를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다시 y라는 걸 봤더니 자, y는 평균이 m이었지. 자, 평균이 m이었는데 25 위치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 가정하면 왼쪽에 있다 가정하면 25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돼버리지. 자, 0.5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25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25 위치는 여기에 m보다 더 오른쪽에 더 위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확률이 0.5를 넘어가겠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일단은 자, gx가 있는데 자, 그러면 m 지금 여기 나조건 봤더니 f가 65가 되고 그 다음에 g가 25가 값이 같다 했으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 자, 요게 자, gx가 왼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이 m이 자, gx 평균이 m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m을 맞춘다. 그 다음에 y는 fx를 세팅해주고 자, 그리고 fx의 평균은 50이 되지. 50이 되고 그 다음에 25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25를 자, 먼저 이쯤에 25를 이렇게 놔보자.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F20, 65하고 G25 값이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25 값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선 한번 그어봐.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그러면 65 위치가 여기로 잡히지. 지금 25를 넣은 값하고 65를 넣은 값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50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위치가 65가 돼. 그래서 F65의 값하고 그 다음에 G25 값이 같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트 이제 그림이 완성됐지. 자, 그럼 다시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P하고 이제 Y가 1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M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두 그림이 어쨌든 포개질 수 있는 그림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두 함수 차이 있지. 차이 간격이 지금 얼마냐면 15 차이가 나지. 그럼 여기도 15 차이가 나야지. 자, 똑같은 모양이지. 똑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 값이 자 15를 빼니까 10이란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Y의 평균은 1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Z가 되고 자, 14에서 10을 빼주면 4가 되지. 4를 다시 자, 표준 편차 2로 나눠주니까 Z가 2보다 작게 되지. 자, Z가 2보다 작게 될 거니까 자, 0이 있으면 2보다 작다. 이 부분 넓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왼쪽은 0.5가 되지. 0.5가 되고 자, 0부터 2까지는 0.477이 0.477이가 돼서 두 개 더해주면 0.9772가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17번 문제.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일단은 뭐 두 개는 당연한 거고 세 개 정도까지 해야겠다. 자, 문제 보면 자, 1이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이고 2가 적혀있는 카드가 두 장, 뭐 3이 적혀있는 카드는 세 장이고 n은 n장이 들어가 있지.
자,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하나 만들어 버리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1, 2, 3, 자, 이렇게 되겠지. n까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1은 몇 개가 있냐면, 자,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는, 자, 1의 공이 1개, 2의 공이 2개, 3의 공이 3개고, 그리고 자,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자, 우리 수열에서 기본 공식이지, 이거는. 자,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써도 되고, 기본 공식이니까 2분의 n 더하기 1이지. 요 공식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요 값을, 자, 요걸 내가 그냥 라지 n으로 놔버릴게. 자, 이거를, 그러면은 요 확률을 만들면 라지 n분의 1번 공은 하나 있는 거고, 2번 공은 2개 있는 거고, 3번 공은 3개 있는 거지.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이 주머니에서, 자,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했지. 자, 그러면 확률이 px 바가 2가 될 확률이야. 자, 평균이 2가 된다는 소리는 그럼 합이 4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합이 4가 되는 거지. 4가 나와야지만 평균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2번 공만 2번 나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3번 공이 한번 나오고 1번 공이 나와도 합은 4가 되니까 평균은 2가 되지. 그 1번 공이 나올 확률은 n분의 1 되고 n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n분의 2가 2번 곱해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 다시 n분의 3이 되고 n분의 1 된다. 자, 그럼 다시 이거는 n제곱분의, 자, 이거는 얼마야? 4에다가 3, 10이 되지. 자, 그래서 n제곱분의 10이 되고, 자, 요 확률이, 자, 392분의 5가 나오는 거고, 자, 약분하면 5, 자, 5가 1 되고, 여기는 2가 되지. 자, 그럼 n제곱이 392가 나온다. 자, 그럼 다시 n제곱이 뭐냐면, 자, 요걸 n제곱 나왔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4분의 되지. 4분의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 자, 요 값이 392가 되지. 자, 392를 소인수분해 좀 해보면, 자, 그 다음 얼마야? 자, 196이 되고, 다시 해주면, 자, 2분의 얼마냐? 다시 298, 286 되지. 98은 다시 2, 그 다음에 요거 49 되니까, 자, 392가 2에 3제곱 곱하기 7에 지금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일단 4를 곱해주면, 자, 4를 곱해주면 4는 다시 2에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아, 여기서 여기 2가 있었지. 2가 있었으니까 여기 곱하기가 빠졌다. 자, 그럼 여기가 이게 2의 제곱이 되고, 다시 4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8의, 자, 8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n 플러스 1은 n 값이 7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18번 문제 보면, 자, 요것도 일단은 계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2개. 자, 보면은, 자, 사과의 무게가 평균이, 자, 모평균이지. 모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일단은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표본의 크기 n은 100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자, 모평균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했지. 공식 한번 써주면 되는 거지. 자, 95% 신뢰 구간의 공식은, 자, 표본 평균을 모르니까 x 바로 두고 플러스, 자, 95%가 지금 신뢰 지수가 1.96이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이 지금 100이니까, 자, 10이 되겠지. 자, 100분의 그 다음에 얼마였어? 표준 편차가 20이었지. 자, 요렇게 해주면, 자, 요 값이, 자, 이거 한번 더 써주면 x바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100이 10이지. 10분의 20. 자, 요 계산해주면, 자, 좀 기본적인 산수가 되기 때문에 좀 계산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돼. 자, 요건 2가 되니까 1.96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얘가 5. 이게 얼마 나오더라? 자, 3.92가 나와. 요거 계산하면 3.92가 나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은 x바, 자, 표본 평균 x바 더하기 3.92가
자, 여기 보니까 227.84가 나와. 그래서 자, 평균 x바를 구할 수가 있지. 요 빼면 223.92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문제에서 A값 구하라 했으니까 A값은 여기다가 X바 대신에 223.92를 대입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아까 3.9였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3.92가 됐으니까 요거 빼주면 220이 나오지. 자, 요 값이 220이 나와. 요 값이 220인데 고값이 A가 되니까 A가 220이라는 거는 나오지. 자, 다시 또 이제 99%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99% 신뢰 구간을 구해주면, 자, 다시 또 여기다 쓰면, 자, 평균을 방 구했으니까 223.9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A 값하고 C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안 구해도 되겠다. 자, 다시 플러스, 자, 99%니까 2.58을 쓰지. 2.58을 써주고, 그 다음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표준 편차는 가르쳐 준 거 아무거나 쓰면 되지. 20을 써줘. 자, 그럼 여기는 2.58 곱하기, 자, 2를 해주면, 자, 여기에 5.16이 나와. 계산해보면 5.16이 나온다. 자, 그래서 223.9에다가 5.16을 더해줘. 자, 더해주면 요 값이 229.08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자, C의 값은 229.08, 그 다음에 A 값은 220이 정답이 되겠다. 자, 9번 문제도, 자, 이것도 일단은, 자,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한 3개 정도 하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9000시간이야. 전구의 수명. 표준 편차가 500시간의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확률 변수 x를 하나 다 놓고 이거를 그냥 전구 수명, 전구의 수명이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x는 정균포를 따라가니까, 자, 평균이 9000시간이지. 9000시간을 해주고 표준 편차가 500시간이야. 이건 전구의 수명이야. 이 공장에서 수명이 8000시간 이하인 거는 불량으로 판정한다 했지. 그러면 불량일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네. 자, 전구의 수명이 8000시간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주면 이게 바로 불량일 확률이야. 불량일 확률이 되는 거지. 불량 확률. 자, 그러면, 자, 이거 고쳐주면, 표준화 시켜주면 8000 빼기 9000 하면은 마이너스 1000인데 마이너스 150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8000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자, 마이너스 2가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뭐 이거는 뭐 그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작다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면 되니까 0부터 2까지가 0.48이야. 그래서 0.48을 빼주면 0.02가 나오지. 자, 여기까지 읽었고, 자, 그리고 불량품이 한 개당, 불량품 개당 200원씩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자, 이 공장에서,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 공장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두 업체가, 자, 구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A 업체는, 자, 2500개를 주문하고 B 업체는 10,000개를 주문했어. 자, 그랬을 때 A 업체가, 자, 128,000원 이상을 보상받을 확률과 B 업체가 X1 이상일 확률을 갖다 댈 때 X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A 업체 입장에서는, 자, A 업체에서는, 자, 제품 하나가 전부 다 불량일 확률은 0.02야. 자,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양분포를 따라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2500개를 주문했으니까 2500개 하나하나가 불량일 확률은 100분의 2가 되는 거지. 100분의 2가 된다. 자, 충분히 커. 자,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가 있지. 자, 곱해주면 50이 되지. 그래서 평균, 자, 여기 이게 불량일 확률이니까 이거는 불량의 개수야. 자, 이거 불량의 개수가 되는 거지. 요 A라는 건 불량품의 개수야. 불개. 평균 50개 불량이 나오는 거고, 다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98을 곱해줘. 자, 100분의 98 곱해주면, 자, 이거, 자, 7의 제곱.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어.
자, 마찬가지로 B 업체도 지금 자, 당연히 이 양표를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000개였지. 10,000개면 자, 마찬가지로 10,000개 하나하나가 다 100분의 2야.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기분포로 바꿀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바꾸면 여기 200이 되지. 200이 되고, 다시 200에다가 100분의 98을 곱해주면 자, 196이 나와서 14의 제곱이 돼. 자, 그럼 다시 이제 B업체가 자, 128,000원을 지금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그러면 불량품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자, 그럼 우리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개당 200원이니까 200으로 나눠봐봐. 200으로 나누면 그럼 얼마 나오냐면, 자, 64개가 나오지. 그러면 64개가 불량품 이상, 64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자, 확률을 보여주면, 자, A 회사야. 이거 불량품 개수라자. 그럼 이 불량품 개수가 자, 64개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자, 이 확률하고 B 업체는 확률을 해서 B로 써. 자, X1이라 했으니까, 자, X1이면 우리가 이제 개수를 쓸 때는 아까 우리가 200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지금 금액 X1이면, 자, 그걸 200으로 나눠버리면, 자, 이게 불량의 개수가 되겠지. 우리가 128,000을 200으로 나눈 값이 64니까 X도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건 또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표준화 시켜주면, 자, 지금 표준화 값이 같아야 되지, 지금. 그래서 이걸, 자, Z를 고쳐준다 그러면, 자, 64에서 50을 빼. 64 빼기 50은 14지. 14를 7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2가 되는 거고. 자, 이쪽도 또 표준화 시켜주면 Z로 바꿔주고. 자, 200 빼기 X에서, 자, 요걸 뺄 거야. 그냥 요걸 그냥 Y로 할까? 귀찮으니까. 이거 Y로 하고. 자, Y 빼기 얼마야? Y 빼기 200을 해주고, 다시 14로 나누면 되지. 자, 그러면 요 값이 2랑 같아야 되니까, 요 값이 2랑 같아야 되지. 그러면 Y 빼기 200이 14 곱하기니까 28 되지. 자, 그러면 Y 값은 228이 돼. 근데 Y가 자, 200분의 X였으니까, 그러면 다시 X를 구하면, X는 이제 여기다가 200만 곱해주면 되겠죠. 228이 의미하는 게 불량품 개수가 228개 이상 나와 있는 소리야. X는 우리가 구하려는 금액은 불량품 개수에다가 아까 우리가 200 곱하면 되지. 200 곱해주면 45만 6천원이 나온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45만 6천원이 되겠다. 자, 20번 문제는 좀 오버가 심한 문제야. 오버가 심한 문제고, 자, 이런 거는 글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야,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뭐 4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읽어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 자, 주머니 안에 공이 지금 1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에 1, 2, 3, 4 중 하나가 적혀 있어. 그래서 뭐 1번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뭐 3번이 뭐 4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태야. 자,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고, 자, 그 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복원을 한다는 소리지. 이런 시행을 2번 반복해서 2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지. 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좀 세팅을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공을 하나 꺼냈을 때, 자,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얘가 좀 x를 써가지고 지금 다른 문자를 써서 y를 써보자. 그럼 y는 나온 눈의 수라고 하면,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 2, 3, 4가 있지. 자, 그래서 1번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P1, 이걸 P2, 자, P3, P4라고 나오자.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거지.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는 일단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족권을 보면은, 가족권에서, 자, x의 평균이니까, 자, x가 다시 뭔가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2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놨으니까, 자,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y1,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2라 놓으면, 자, x1, 자, y1 더하기 y2를 지금 x라고 놓자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 양쪽을 다 2로 이렇게 나눠봐. 2로 나눠주면, 자, 두 눈에 나온 수의 지금 평균이 되어버리니까, 여기 지금 표본 평균이 되어버린다고. 여기 지금 표본 평균이 되니까 y 바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x라는 애가 x라는 애가 2y 바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x라는 거는 이 x 다시 여기다 쓰면 여기서 이 x라는 거는 표현하면 다시 숫자 2 써주고 2에 y 바가 된다. 자, 다시 그럼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y 바가 되지. 자, 근데 우리가 y 바나 표본 평균하고 값이 같단 말이야, 얘가. 얘하고 얘가 2y 바나 y나 값이 같지.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값을 또 구할 수 있지.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이때 이 y 있지. 이 y를 구해보면 이 y가 1 곱하기 p1 그다음에 여기 곱하면 2 곱하기 p2 그 다음에 3 곱하기 p3이 되고 4 곱하기 p4가 되지. 4 곱하기 p4 되는데 그러면 요 값이 지금 평균값이 나오는데 지금 EX가 이거의 2배야. 그러니까 요 EX가 요 값이 지금 우리 문제 나와 있지. 요 EX가 4가 되니까 여기 이 Y 값이 2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요 값이 2가 나오니까 요 값이 지금 2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건을 좀 보면 일단 요 조건 하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조건도 하나 써야 돼. 요 조건을 써야 돼.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게 좀 해석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다시 또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x를 보면 x가 두 눈의 수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작게 나올 때가 누구냐면 1, 1이 돼서 2가 되는 경우지. 그래서 2, 3, 4, 5, 6, 7, 4, 4가 나오면 최대 8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다시 나 조건을 보면 x가 3보다 크다 했으니까 3보다 클 조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6건이 낫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1 빼기 px가 2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오른쪽은 2 곱하기 x가 3보다 작다 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px가 2 x가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주면 1하고 3 곱하기 p x 빼기 2가 되고 다시 더하기 p의 x는 3이 된다. 요 조건은 또 나와야 돼. 다시 이게 지금 나 조건을 정리한 거야. 나 조건을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 다시 또 다 조건. 다 조건을 보면 x 3보다 큰 경우는 3보다 큰 경우 4, 5, 6, 7, 8이니까 6건이 낫겠지. 그래서 1 빼기 px가 2일 사건을 빼버리고 다시 px가 3일 사건을 빼줘. 다시 5 곱하기 x가 3보다 작은 경우는 2밖에 없으니까 얘는 px가 2가 되겠지. 얘도 정리를 좀 해주면 1은 정리해주면 6 곱하기 px가 2가 되지. 다시 더하기 px는 3이 된다. 다시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요런 조건이 나오지. 그럼 다시 요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연립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2를 빼먹었네. 여기 넘기면 여기 지금 2가 빠졌다. 2가 빠졌지. 그럼 여기 좀 2가 있고 연립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2 곱해볼까 그냥? 아래다 2를 다 곱해버리면 2 곱하면 2가 되고 12가 되고 px는 2가 되고 2 곱하면 2 px는 3이 되지. 그래서 다시 이제 a에서 1을 빼면 2 빼기 1은 1이 되니까 1 되고 12에서 3 빼면 9 되지. 9가 되고 px는 2가 되고 이건 지워지지. 그래서 우리가 x가 2일 확률을 구했어. 얘가 9분의 1이 나오지. 9분의 1 나오고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이제 x가 3일 확률도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보면 px3이 x가 3일 확률은 1 빼기 6 곱하기 px 빼기 2니까 이거 대입하면 9분의 1 되면 1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되지. 요게 3분의 2가 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px가 3분의 1 되겠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위로 와서 x가 2일 확률이 9분의 1이었어.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여기서 또 볼 건데
자, 우리 처음에 이렇게 P1, P2는 지금 요 처음 하나를 뽑았을 때 확률이었지.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다시 한번 쓰면 자, px2가 9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서 하자. 여기다 쓰면 px 자 2가 9분의 1 나왔지. 자, 이게 9분의 1 나왔는데 자, 합이 2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지. 합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아니 한 가지밖에 없지. 1을 뽑고 다시 또 누굴 뽑는 거야? 1을 뽑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야지 9분의 1 나오지. 그래서 다시 9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여기서 1을 뽑고 또 1을 뽑아야 되니까 P1 곱하기 다시 P1이 돼버리지. 자, 그래서 P1의 제곱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P1 값이 얼마야? P1 값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P1은 3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놔버리면 P1은 그래서 3분의 1 된다. 자, 다시 PX3이 자, 다시 앞에 보면 X가 3일 확률이 3분의 1이었지. 자, 이제 X가 3이 될 확률이 3분의 1이었었는데 자, 다시 마찬가지야. 더해가지고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자, 두 개수의 합이 X야. 자, 그때는 자, 1 나오고 2가 나오거나 다시 2가 나오거나 1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1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P1이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P1 곱하기 P2 얘도 마찬가지. P2 곱하기 P1이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두 개 더하면 2P1 곱하기 P2가 되겠지.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경우가 바로 3분의 1이 나와야 되지. 자, 여기 지금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 P1 값이 3분의 1이었어. P1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P2 값이 나오지. 자, P1에 대입하면 P2는 2분의 1 나오지. 그래서 P2 값이 2분의 1이 나와. 그럼 얘가 P2 값도 2분의 1로 구했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P1, P2를 구했으니까 P3, P4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P3, P4를 여기다 쓰자. P3, P4는 자, P1과 P2가 지금 더하면 6분의 5니까 얘는 그럼 6분의 1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는 6부 자, 1에서 6분의 5 빼니까 6분의 1 나와야 되지. 그래서 6분의 1 나온다. 자, 그 다음 조건은 여기 이제 여기도 봐야지. 자, 요 조건에서 P1에 자, 3분의 1을 대입하고 자, 3분의 다 쓰면 P1에 3분의 1을 대입하고 더하기 2 곱하기 자, P2가 2분의 1이었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써주면 자, 3P3 더하기 4P4지. 자, 그래서 자,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면 자, 다시 해주면 자, 3P3 더하기 3P3 더하기 4P4가 되는데 요 값이 2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1이니까 요거 1 바꾸고 1 빼기 3분의 1을 해주면 자, 그러면 얼마야? 3분의 2가 나오지. 그래서 요 값이 또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요 값이 3분의 2니까 3P3 더하기 그 다음에 4P4가 3분의 2가 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걸 연립해 주는 거야. 연립해 주면 자, 우리가 지금 자, 여기다 3을 곱해봐. 3을 곱해주면 자, 지금 뭐 이거 지워도 이제 되겠지. 지워도 될 것 같아. 여기 지워가지고 자, 다시 한번 지워서 하자. 자, 그러면 자, 요식을 연립할 거니까 자, P4 여기다 3을 곱해버리면 자, 이거 여기다 3 곱하면 3P4 6분의 3이 2분의 1 되지. 그래서 이렇게 빼봐. 자, 이렇게 빼면 3P3에서 지금 얘가 지금 P3인데 3P3에서 자, 이거 지워지고 이건 이게 지워지겠지? 지워지고 4P4에서 3P4 빼니까 P4만 남아있지. 자, P가 4가 되고 3분의 2가 6분의 4니까 6분의 4 빼기 6분의 3이 되니까 P4 확률이 6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요 P4 확률도 6분의 1이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P4가 6분의 1로 나와. 그럼 다시 뭐 P3도 값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표를 만들었고 그럼 다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기분포 계산을 좀 해줘야겠지. 그래서
자, 근데 이런 문제를 참 시험에 낸다는 게 참 그러네. 자, 이거는 자, 다시 여기 문제에서 자, 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낸단 말이야. 한 개를 꺼내는데 자, 다시 넣는 시험을 180번을 반복해. 180번이니까 이건 충분히 큰 거지. 그럼 다시 우리가 또 x, y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이제 t라는 문자를 쓰겠어. 자, t는 자 180번을 반복하는데 자 p4야. 그 4가 나온 횟수라면 그 4가 나온 횟수야. 이 t는 4가 나온 횟수가 되지. 4가 나온 횟수가 된다. 자, 그럼 180번 했을 때 p4를 우리 앞에서 구했지. p4가 6분의 1이었단 말이야. 자, 요 6분의 1을 지금 구하는 과정을 조금 복잡하게 줬단 말이야. 그럼 충분히 크니까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지. 자, 곱해주면 이거 30이 되고 그럼 다시 30에다 6분의 5 곱하니까 25가 돼서 5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5의 제곱이 된다. 그럼 4가 나온 횟수가 이제 다시 확률 4가 나온 횟수가 25회 이상일 거라 했지. 25회 이상이니까 요게 아이고 이런. 자, t가 2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당연히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z가 되고 25에서 30 빼면 자 마이너스 5 되니까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1 되니까 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어차피 0.5는 채웠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부터 1까지 같으니까 0부터 1까지가 0. 자 3413이 되지. 3413이 되니까 이걸 더해주면 0.8413이 정답이 되겠다.